그 다음 날에 저는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카니기 홀의 오피스에 전화를 합니다. 저 피아니스트 김지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거기서 연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자신을 어떤 상자에 놓고 한계를 먼저 그어버리죠. 저는 꿈을 꾸는 것 역시도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피아니스트 김지윤입니다. 저는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안고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핑크빛 유학의 꿈은 정말 박사를 끝날 때까지도 계속되었죠. 공부를 끝나고 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정말 그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낯선 타국에서 저를 찾는 에이전트도, 돈도, 연주도, 직업도 없는, 뭔가 의지할 사람도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샌디에고 대학에서 교수직으로 마지막 3명 후보에 올랐고, 그래서 저는 그 직업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그때까지 살았던 17년 동안 살았던 중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감행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국 마지막에 떨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제가 희망을 걸었던 그런 직업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머릿속으로 희미하게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뭔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세계 투어를 하거나 그러면서 연주를 하고 뭐 에이전트가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어느 교수 자리에 갑자기 채용이 되거나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내가 인생을 좀 수동적인 자세로 사회가 정의하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저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봤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지? 그러니까 제 대답은 저는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클래식 음악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 하나의 직업보다는 부수적으로 연주를 병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재밌고 좋다는 결론도 함께 내려줬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꼭 맞추어진 유일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은 10 More Minutes라는 제목의 첫 앨범을 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3만 불을 목표로 제가 그 캠페인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정말 처음에는 후원을 해달라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집에서 수백 번을 연습을 하고야 그제서 아는 사람에게 겨우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첫 후원을 구하는 비디오 영상을 만들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카메라를 정면을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씬이 있었는데 그 씬이 너무 어려워서 수십 번의 NG를 내면서 하루 종일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연주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 앙코를 하기 전에 관객들에게 제가 지금 첫 앨범을 만드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도와달라고 그 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도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 누군가가 제 그 캠페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못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진짜로 괜찮은데 그 상대방이 저에게 미안해할까 봐 그게 더 신경 쓰이고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저의 후원을 거절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좀 더 대범하게 김지윤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한 아티스트로서 비전을 가진 그 프로젝트들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배울 수 있었어요. 저의 그 첫 번째 앨범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말 한 가지 놀라웠던 사실은요.
저 이 앨범은 저의 앨범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고 나니까 모두의 앨범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저희 이 앨범에 단 일부라도 후원을 하셨던 사람들은 결국엔 그렇게 저에게 투자를 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열렬히 응원하는 열성적인 팬들이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 역시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과 제 꿈을 나누면서 제 놀이터에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죠. 저는 피아니스트라면 연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서 음악가로 산다는 것은 연주만 잘하는 것으로는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것은 저를 하나의 기업처럼 모든 것을 프로페셔널하게 해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가끔은 저는 공연 기획도 했어야 했고요. 홍보, 홈페이지 만드는 것, 그래픽 디자인, 이메일 업무, 전화, 마케팅, 그리고 거절당하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까지도요. 우리는 종종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힌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제 인생만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교수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 절망의 시기에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카네기 홀을 있었던 연주를 갔다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신 미치코 우치다 씨에게 Why not? 또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를 연주가 마친 후에 그 사인회에서 저를 위해서 적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엽서를 그 친구가 저에게 선물로 해주었어요. 카네기 홀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음악가의 로망이자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 저 역시 그 무대를 꿈꿔왔지만 뭔가 저에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엽서를 받았을 때 뭔가 그래, 또 안 될 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무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저는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카네기 홀의 오피스에 전화를 합니다. 저 피아니스트 김지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거기서 연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그 질문을 하면서도 이 사람 정말 나 참 엉뚱하다고 생각하겠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사람 이런 전화 하루에 수십 번은 받겠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전화 끊고 연습이나 하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아주 긴 절차들을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불이 확 켜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은 카네기 홀이 뭔가 몽상이나 꿈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노력해서 해내간다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들렸거든요. 그 전화통화 이후 2년 뒤에 2017년 12월에 카네기 홀 전석 매진 데뷔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대로 나갔던 저는 관객에게 처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피아노 학생들에게 저는 가끔 피아노에 관련된 아주 방대한 꿈을 한번 꾸어보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듯이 저희 학생들은 꿈을 꾸는 것을 아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자신을 어떤 상자에 놓고 한계를 먼저 그어버리죠. 저는 꿈을 꾸는 것 역시도 마음의 근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쓰면 그 꿈의 근육을 더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왜 꿈을 꿔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꿈을 꾸는 것은 혹시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인생을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준비되고
또 인생의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 꿈이 우리를 찾아오는 날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계기로 우리가 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실패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그리고 그 질문을 이제는 혹시 실패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도전해 볼 만한 그거는 또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꿈을 꾸는 연습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꿈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혼자서 그 꿈을 종이에 적어 놓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이에요. 제가 카네기 홀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던 것처럼요. 그렇게 꿈과 행동력이 만나면 엄청난 인생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꿈꾸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내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듯이 우리가 하는 일도 모두 특별하다고 믿어요. 사실 세상에는 수천, 수백만 명의 피아니스트가 있죠. 그 수백만 명이 이미 연주했던 똑같은 곡을 지금 제가 또 연주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저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김지윤이 존재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의 연주는 제가 세상에 선사하는 선물이고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저의 방식으로 그 쇼팽을 경험한 적이 없겠죠. 지금 제가 미국에서 30개 도시 투어를 하면서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소통했고 공감했고 저를 통해서 힘을 받고 또 저에게 힘을 주면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만의 유일한 그 무언가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만약에 첫 직장의 실패에 그냥 무너졌다면 수많은 연주의 거절과 실패의 순간들에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저는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Journey Through Classical Piano라는 팟캐스트 호스트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김지윤 피아니스트라는 아티스트를 대표하는 나무스 클래식이라는 음악 에이전시를 직접 CEO로서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Whenever You're Ready, 그리고 한국에서는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2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꾸준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컨퍼런스 강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미국 연주 투어를 마치고 지금 3주 후에는 또 카네기 홀 연주를 앞두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국 연주 투어가 있을 예정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한 단어로 피아니스트예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오히려 그 단어 자체가 저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세상이 정의하는 직업 대신 저 스스로 저에게 맞는 인생을 만들어 갔을 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한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여러분들만의 꿈으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연주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